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항조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5% 상승한 16,262.56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9% 오른 4,034.16을 기록했고 S&P 500은 0.68% 오른 1,842.98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높아졌고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등기가 둔해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의 실적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올해 1분기에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 4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올해 1분기에 특별 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이 주당 1달러 54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마감 이후 발표된 인텔과 야후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식품 가격과 주택 임대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전월 기록을 모두 상회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은 미국의 국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연준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둔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4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월에 5.61은 물론 사전 전망치인 8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려나며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재고 지수도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고용 관련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업원수 지수는 올랐지만 평균 노동시간 지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 지수가 3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4월 NAHB 주택시장 지수는 47을 기록해 전달 수치보다는 높았지만 전문가 전망치 49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NAHB 주택시장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건설업계 차감 경기가 양호하다는 것을 뜻하고 반대면 부진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시 고조되며 불안감이 점증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6% 내린 6,541.61, 프랑스 깍그 40 지수는 전일 대비 0.9% 하락한 4,345.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1.8% 내린 9,173.71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을 좌우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요.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인텔과 야후도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어닝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됐는데 예상을 웃돌면서 미국의 국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관의 매물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4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시가들이 밀리면서 음봉을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이 코스피도 장 초반 2,000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만 1,99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소폭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연일 장주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GDP 발표겠죠.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표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정 고투하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해외 증권사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정성촌남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변곡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코스피는 예상대로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는 IT 부품주가 올라오면서 연일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지표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봐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저녁에 어제가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여러분 굉장히 큰 지수에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떴고요. 전전날 미국 증시가 1%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주식이 굉장히 데미지가 좀 큰 그런 지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가 굉장히 큰 데미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굉장히 큰 변곡점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어제 이제 밤 내내 제가 이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어제 그 미국 증시도 여러분 굉장히 아침에 빠졌었어요. 1% 가까이 빠지다가 이제 종가를 땡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30분 놔두고 땡겼어요. 30분 놔뒀다 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이 분봉 지수가 지금 공급이 안 돼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도 내내 빠지고 있다가 30분 있다가 당기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수가 하락했다가 상승, 플러스까지 났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양. 특히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4대 지수, 그리고, 독일 지수, 그리고 영국 지수, 이 지수들이 굉장히 큰 캔들을 만든다. 큰 캔들을, 특히 고가주의의 큰 캔들을 만든다는 것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캔들을 보기에다 가장 보조 지표에서 여러 확정형 지표인 MACD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MACD를 봤을 때 다우존스 지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확정형 지표입니다. 확정형. 이 말이니까 하락의 전조를 확실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미 하락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S&P 반도체 지수. 미국 4대 지수가 MACD로 봐서는 주가의 하락 추세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지수도 하락 지수, 그 다음에 독일 지수도 하락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지수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영국 지수가 하락 지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중간중간 한번 반등하는 것은 하락에 대해서 반발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C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행성 확정 지표로서 보조 지표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표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볼 때 종합주가지수는 MACD 데드크로스 일부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그 MACD를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그 530 이후에 계속 조작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코스닥은 원래 이 MACD는 둥근 타원형을 그리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전형적인 속임수다.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 형태를 보면은 인위적으로 오실레이터가 동반되지 않고 주가의 상승을 연속시키는 것은 굉장히 속임수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코스닥도 대형주의 슬래머를 하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두 번째 지표로 봐서는 CCI 지표로 보겠습니다. CCI 지표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여러분 오늘 어제 기점으로 영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영선 하향 돌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영선이 하향 돌파되는 순간에 코스피가 장중 반등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장중 반등이 CCI 20 하방은 장중 반등이 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CCI의 20 하방 이탈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은 과열 지표에 있습니다. 과열 지표에서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그 대신 코스닥은 영선 하방 이탈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상승에 이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공지사항 크게 두 가지. 제가 이제 75세 어른들 곁에, 증권 추천주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75세 어른이라고 제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을 드립니다. 한 3개월 기다리면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어른들이 요구하는 게 전부 급등주를 요구합니다. 75세 어른 여러분들, 급등주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75세 어른 연세도 있는데, 급등주 사가지고 떼돈 벌어 뭘 할 생각입니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청송촌님한테 전화할 때는 느긋한 마음으로 전화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75세 어른 여러분들은 제가 주식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특히 75세 이상 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지금 주식 자체가 여러분 글로벌하고도 움직이지 않고, 글로벌 우리가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청기구리 수준이에요. 청기구리 수준인데,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뭐냐면, 5일, 10일 이평이 두 개 다 꺾이면서 데드크로스를 안 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웃깁니다. 보통 이평이 하나 꺾이면 아까 하나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평이 두 개 다 꺾이면서 데드크로스를 안 내고 있다. 저도 좀 보기 힘든 그런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선물로 인하여 이제 주가 조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21일평이 급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 21일평이 급하게 올라와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21일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계속 횡보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야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이 거의 시세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장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떨어지는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2009포인트, 저거 이제 2006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2009포인트에서 어제 사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15포인트 빌리는 그런 장세였죠.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어제 장으로서는 빠졌는데요. 하여튼 요즘에는 선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5월달이 여러분 보다시피 5월달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까지 영업일수가 3일밖에 없어요. 3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날수는 많지만 4월달이지만 이번 5월 옵션 만기가 사실 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생은 개인들은 전부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100% 상승이고요.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돈을 먹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에서 해지를 걸어놔가지고 안정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모든 것이 하방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과 기관이 국내에 이제 네 분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이 사생결단식으로 개인은 상승, 기관은 하락, 그 중간에 외국인들이 지금 양쪽의 싸움에 새우권자가 튀김을 해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 편을 들지 기관 편을 들지 한쪽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편 들면 상승, 기관 편 들면 하락인데 제가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면 또 전화 막 오고 홈페이지에 댓글 막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인이 상승, 제가 이제 언뜻 보면은 외국인이 상승적으로 보인가? 외국인 상승 아닙니다. 외국인은 지금 양다리 걸쳐놨습니다. 이미 먹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풋옵션 매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냉정히 보시고 개인들은 상승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고요. 기관들은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쪽에 여러분이 냉정히 판단해라. 내가 앞에 이 말하기 앞시황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판단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을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어제 끊었죠. 끊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서 분명히 모양이 아니다. 이거만 봐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침 그 시황을 누구 편 들면 벌떼처럼 속된 말로 벌떼처럼 들고 또 누구 편 나쁘게 이야기하면 벌떼처럼 들어서 저는 솔직히 밤에 이 시황 때문에 끙끙끙끙 앓고 설칩니다. 누구 저때 상처 안 주면서 확실한 시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다시피
이평이 수렴해 있다. 이평이 수렴하면은 주가 자체가 초반에는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급락이 나오지 않고 급등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평이 수렴한 다음에 큰 이평들이 받침이 되어야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최근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증시가 여러분보다 심상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보다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 정량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뭐 빠졌습니다만은 일본 증시도 요즘엔 동조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국과 상해가 일본과 중국이 두 곳 다 양쪽 다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중에 전에는 뭐 상해 증시만 따라가고 일본 증시 안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고요. 상해 일본 증시에 우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1040원이면 수출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방한다는 것은 그 업종의 주식들이 앞으로 괜찮다. 왜 최악 국면에서 버틴다는 것은 최상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여러분 뭐 비차익 차익 순매수, 그다음에 이제 S&P 나스닥 선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사실 요 6개만 보면은 장중에 장이 거의 보입니다. 거의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뭐 종가에 강할지 안 갈지, 네이버가 강할지 안 갈지는 비차익 순매수만 보면 뭐 비차익 순매수 매수 들어오면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안 사면 약한 모양. 그리고 S&P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 증이 종가가 약 강세. 보이지 않으면 종가 약세.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의 혼조 국면이면 우리나라 증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5p.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하다. 오늘 뭐 여러분의 공부 가리키는 게 아니고 너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뭐 쓸데없는 걸로 많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부터는 재밌어지죠? 재밌어진다는 게 뭡니까? 선행 스펜2의 오늘부터의 이제 변동입니다. 선행 스펜2의 변동은 무슨 수로 선행 스펜2의 변동이 여러분 4일 정도 있습니다. 4일 동안은 무슨 일이 꼭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 상세한 거는 뭐 요즘 참 우리 시청자들이 똑똑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그런지 이번 수익을 말하다를 이 선행 스펜2 공부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깜짝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싸울 거 싸우지 마시고요. 나빠도 감사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주고 하여튼 나쁜 일 서로 욕 같은 거 내가 욕해도 여러분이 욕하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데 좀 자중하시고요. 하여간 뭐 지금 공부 같은 거를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 선행 스펜2의 상승 이 부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장 자체에 큰 충격을 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미 어제 전조곡으로 글로벌 증시가 1% 가까이 있던데 어제 충격을 크게 줬습니다. 크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 지겹도록 지금 10일 연속 복지 부동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 부동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1980 이후에 계속 복지 부동인데 오늘까지 14일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지겹고 짜증나고 여러분 종목은 안 오르니까 더욱더 짜증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지금 지나보니까 복지 부동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삼성전자가 125만 원 이하에서 거의 뭐 140만 원 찍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났었거든. 나머지 주식은 다 SDOP 수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돈 먹을 게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여러분 코스닥이 많이 떴지만 코스닥도 사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3월달 내내 횡보 국면이었고요. 이틀 뜨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을 보면 계단식으로 뜨는데 계단식 이틀 뜰 때 빼놓고는 수익이 거의 횡보 국면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횡보할 때 대형주만 떼었지 대형주는 계속 떼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실적비 저평가 소형주들은 절대 띄우지 않았다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돈 먹을 때는 양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음봉이 60%고 양봉이 40% 이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이 상승해도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고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여러분 저 친구는 나오면 복지부동만 한다 이렇게 떠드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 지금 주가는 활동성이 없는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선행 스펜트가 움직임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행보 국면 작은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만은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 우량주 쪽으로 슬럼해가 낙폭과대 우량주 북사가 기다리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팬입니다. 종목조는 신창원입니다. 네, 시장의 변곡점은 어제가 아니었나 하셨죠. 기관들의 하방 포지션이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 선물 쪽에서의 수급 공방을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기억해 두시고요.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주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자 상한가 예상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시장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코스닥 여전히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S맥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유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교육이 있어서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 역시나 좀 시장이 꺾이지를 않았더라고요.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눌림 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어제 캔들이 약간은 좀 거슬리긴 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20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쓰리봉이 지금 나오고 있죠.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2010포인트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심하다는 걸 일단 캔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 저항에 대한 2010포인트를 어디서 쳤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1월 2일에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박스권 상단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하락하기 전에 상단이 2010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최근의 손절매라든지 현금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이 무거웠던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쓰리봉 그 선 그러니까 2010포인트에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고점들은 높이면서 지금 저항 부분들을 끌어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상방으로 열어두고 대응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포트 교체에 대한 현금화지 종목을 손절하고 매도하는 부분에 대한 현금화는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별 트레이딩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역시나 지금 고점이 어딘지를 얘기할 수가 없게끔 캔들을 만들면서 상승이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홀딩해서 역시나 길게 평단가를 낮춰서 들고 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동안에 많은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최근에는 IT 부품주들 순환매에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S맥이라든지 RF텍 그리고 AP 시스템까지 골고루 종목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전부 좋은 결과의 모습들이 나왔었죠. S맥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장대 양봉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단은 포트 교체 차원에서 일단 수익은 챙겼기 때문에 뭐 S맥이라든지 AP 시스템, RF텍 이런 종목들은 일단 저점에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선취매를 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보다도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OCI라는 종목을 제가 금요일에 추천을 드리고 교육을 다녀왔는데 이 OCI가 일단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OCI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CI를 제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을 드릴 때 태양광 업황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4월달 날씨인데 4월달 날씨가 상당히 좀 심상치는 않다. 날씨가 뭐 26도까지 24도에서 26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봤을 때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여름으로 갈수록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처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력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태양광 업황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여름 수혜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까지 더해서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거의 최근에 이런 패턴의 모습이 없었었는데 제 추천주가 거의 말씀드린 3% 넘게 그런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는데 자, 중요한 게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 최근에는 작년 12월부터 16만 원대부터 21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 작년 7월 달에는 최저점이죠. 12만 9천 원대를 찍고 바로 블랙아웃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단기 30%가 넘는 급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최저점까지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12만 9천 원대까지 급락을 시키면서 최저점까지 꽂은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10월 달까지 50% 넘는 그런 수익률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등 전에 하락 추이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21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줄 하락이 나왔습니다. 줄 하락이 나왔는데 그때 잡아준 저점 이평선이 60주봉선이고 그 60주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21만 원대까지 지수적 반등이 나오면서 상단 저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60주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당분간 이뤄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60주봉선에 대한 이탈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은 25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19만 원대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9만 원대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일단 유의하시고 16만 9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장을 좀 자리를 좀 비운 사이에 쭉 훑어보니까 대원미디어라든지 영진약품, 남해화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성으로 매수가 잡히는 모습.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SK케미칼, SK케미칼이 121선을 현재 지지하면서 단양봉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SK케미칼 정도 그동안에 6만 8천 원대부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21선을 지지하면서 단기 기술적 반등 여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원미디어라든지 영식약품, 남해화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단기성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세 종목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종목 모두 상승의 연속성에 있다가 한번 눌림을 주고 재차 반등권에 들어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5일선의 가격 여부에 따라서 각기 종목들 가격 체크하시면서 단기성으로 들어가시는 전략. 그러나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그런 캔들의 모습이 조금은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조금은 심플하게 끌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어제 지수 상황의 장대 음봉의 캔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서서히 그런 힌트들을 압축해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장대 음봉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을 잘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딱 주 중반에 와 있습니다. 저항도 심하고 또 관망심도 강한 게 요즘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재로 이틀째 반등했죠.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전강 후약이 나올지 또 4일간 낙폭 만회할지 출발 상황 잠시 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